평일 오후. 아유, 다리야. 평일인데 뭔 놈의 쇼핑몰에 이렇게 사람이 많더냐. 사람들 피해 걸었더니 다리 아프고 더워 죽겠다. 어디 차 마실 곳 없니? 아이, 엄마 가방 고를 때는 엄청 신나서 다리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더니 이제 선물 받았다 이거야? 내가 언제? 엄마가 원래 다리 아파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나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겠니? 예전에 몇 날 며칠을 돌아댕겨도 아픈 구석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곳만 늘어나. 그리고 엄마 생일 선물 사준다고 데려온 건 우리 아들이거든. 그렇게 필요 없고 들고 다닐 때도 없다 했는데 꾸역꾸역 끌고 와놓곤. 참. 아이 뭐 암튼 이왕 사줬으니 이쁘게 잘 들고 다닐게. 계속 친구분들 아들, 딸이 이거 사줬네 저거 사줬네 하면서 부러워했으면서 엄마도 내신 갖고 싶어 한 거 다 알거든.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 엄마는 아들이 사주는 거면 뭐든 안 좋겠냐만 이 땅 가방 쪼가리가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지. 그 요즘 만나고 있는 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다면서 이 돈 아껴서 결혼 준비해야 될 텐데 엄마가 괜히 주책맞게 사준다고 덜컥 받은 건 아닌지. 됐네요. 내가 돈 쓸 때가 있기나 했어. 그동안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 있어서 엄마 가방 사줘도 결혼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다니셔. 그리고 민지는 오히려 그동안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사드렸냐면서 엄청 뭐라 하던데 이번 생신엔 당장 이쁘고 좋은 가방 사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어머 정말? 아들 등골 뽑아먹는 엄마라고 욕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애가 싹싹하니 예의가 바른가 보네. 그래서 언제쯤 보여줄 거야? 엄마가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지 너무 궁금해. 아이, 그렇지 않아도 정식 인사는 아니지만 서로 안면특이 해주려고. 집이랑 가까운 것도 많았는데 내가 굳이 쇼핑몰까지 온 이유가 있지. 여기 5층에서 이러거든. 엄마 목도 마르다 했으니까 겸사겸사 얼굴 보면 되겠다. 뭐? 아이 그런 거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으면 엄마도 집에서 좀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오늘은 너무 대충 편하게 나왔잖아. 첫인상이 중요한데 참. 민지란 친구도 엄마 만나는 거 알고 있니? 아까 도착했다고 문자 남겨놓긴 했는데 일하느라 바쁜지 답이 없네. 민지도 놀라겠지만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되지 뭐. 다 왔다. 여기야 엄마. 안녕하세요. 주문해드릴까요? 승우야. 뭐야, 온단 말도 없었잖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내가 여기 왔다고 문자 보내놨는데 못 봤어? 어머, 아까 발주한 거 정리하고 휴게실에 두고 왔나 보다. 오늘 평일인데도 아침부터 손님 많아서 정신없었거든. 미리 알았으면 시간 맞춰서 쉬는 시간 빼놨을 텐데 어쩌지? 아이, 일하는 거 알면서도 온 건데 뭘.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온 거야. 보고 싶어서. 뭐야. 근데 같이 계신 분은 누구셔? 설마 어머님? 엄마 생신 선물 사드린다 그랬잖아. 시간이 맞아서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얼굴도 볼 겸 해서 여기로 왔어. 자기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반가워요. 승우 이놈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갑자기 보러 가자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미리 알려줬으면 집에서 준비라도 좀 하고 왔을 텐데 너무 후줄근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승우랑 만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미리 인사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오실 줄 알았으면 깔끔하게 하고 왔을 텐데 일하고 있었어서 머리도 산발이고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후줄근한걸요? 어머 아니야 후줄근하긴 일하는데 당연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라도 얼굴 봐서 좋다. 승우가 어찌나 민지 자랑을 하던지 나도 보고 싶고 엄청 궁금했었거든. 그나저나 여기 카페에서 일하는 거예요? 민지님, 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뒤에 손님이 주문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머, 얘기하다 깜빡했네. 여기 주문 내가 받을 테니까 얼른 쉬고 와요. 쉬러 갈 시간 다 됐잖아.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쩌죠? 더 얘기 나누고 싶지만 뒤에 손님이 기다리셔서. 조만간 제 휴문 날에 승우랑 같이 찾아뵐 테니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시 봬요. 내가 너무 눈치 없었네. 바쁠 텐데 일하는 곳으로 엄마를 데려왔나 보다. 우리 오렌지 주스 2개 줘. 얌전히 마시다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따 퇴근하면 전화해. 집에 데려다 줄게. 알겠어. 여기 진동벨로 알려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뒤에 분 주문 도와드릴게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저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하나랑 티라미수 하나,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먹고 갈게요. 네, 다 해서 22,000원이시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여기 영수증이랑 진동벨 드릴게요. 다음 분이요. 시그니처 커피 3잔이랑 카페라떼 따뜻한 거 2잔,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몇 시간 후.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죽다 살아났네. 역시 엄마 집이 최고다, 최고.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우리 이미 여사.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일은 무슨 힘들어서 그러지. 나이 먹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쇼핑하는 것도 힘드네. 저 근데 승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민지 말이야. 너랑 동갑이라고 하지 않았니? 응, 나랑 동갑이라 했잖아. 안 믿겨? 하긴 민지가 워낙 동안이긴 하지. 지인들도 우리가 동갑이라 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 엄마까지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하네. 근데 그게 왜? 내 눈엔 너나 민지나 똑같이 어리지 뭘. 민지가 어려 보여서가 아니라. 아니다. 그나저나 민지랑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면 민지네 부모님도 알고 계시니? 니들끼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인데 양쪽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부터 해야지. 장모 장인 될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도 봐야 내 마음이 편하고. 상견례 언제 하잔 말은 안 했어? 왜? 확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손 벌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결혼할 건데 상견례까지 굳이 해야 돼? 상견례도 결혼 형식에 맞춰진 것 중에 하나잖아. 요즘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나지만 민지네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원래 아들 가진 집안보다 딸 가진 집안이 여러모로 걱정 많은데. 서로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상사가 안 생기는 거야. 아무리 형식적인 관례라지만 다들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니들 마음대로 왜 상견례라질 않겠대? 민지도 너랑 같은 생각이니? 그쪽 부모들은 알겠다고 했고? 엄마,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하려 했는데 민지가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상견례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어머, 설마 두 분 다 돌아가셨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지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 너무 어렸을 땐 기억이 안 나고 기억할 수 있을 무렵부터는 고아원에 있었다 했으니까. 안 그래도 아픈 상처인데 계속 말하긴 싫어서 나도 더 안 물어봤어요. 요즘은 멀쩡히 부모님이 계셔도 남보다 못한 사이인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만한 부모님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 민지가 혼자 컸어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 줄 알아?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히 하지 못해.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고아라고? 참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런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너 키운 줄 알아? 멀쩡한 집안에 보내도 서운한 마음 드는 게 당연한 건데 부모가 없는 고아인 애한테 어떻게 널 보내?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편을 들어. 내 앞에서 고깃집에 편드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봐. 그땐 아무리 아들이라도 너 안 볼 테니까 알겠어? 엄마! 그렇게 화내기 전에 민지가 어떤 사람인지 얘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고아란 사실만으로 그럴 수 있냐고. 엄마가 뭐라 해도 나 민지보다 대단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아니, 사실이 그래. 민지는 나보다 대단하고 내가 엄청 존경한다고. 이놈 자식이 그냥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부모 사랑도 받지 못한 애를 존경해? 그런 애들이 겉으로 멀쩡한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꼬여있는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고아들이 왜 무서운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박복한 팔자기 때문이야. 그 팔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혼자만 드센 팔자면 상관없지만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도 옮긴다고. 네가 짐덩이를 끌어안고 간다 해서 그 팔자가 나아질 것 같아? 너까지 말린 채로 살아가는 거야.
어른 말 틀린 거 하나 없으니까 너나 정신 차려. 얼마나 축복 없는 애를 태어났음 버림받은 채로 살아?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번듯한 직업도 없이 카페에서 커피나 타고 있지. 용돈벌이 하는 학생이면 몰라. 34살이 되도록 그게 뭐니? 이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중요하다니까. 내가 상견례 얘기 안 꺼냈어 봐.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말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민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학생들이 하는 그런 알바 개념이 아니라 그거 운영하는 대표야. 그 큰 쇼핑몰에 그 정도 크기로 입점해 있으면 카페에서 발생하는 한 달 순수익이 얼만지는 알아? 공무원인 나로선 절대 가질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하기나 그러겠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대표는 무슨 얼어 죽을 대표. 아까 직원인지 뭔지 아는 어린애가 민지님이라고 부르는 거 못 봤어? 한참 어린애한테도 못 듣는 대표 소리를 어디다 갖다 붙여? 우리 아파트 청소해주는 이모님도 직급 붙여서 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디 그게 진짜 팀장이니? 이모님이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대충 직급 붙여서 감투 씌워준 거지. 아무리 팀장이라도 청소일하는 게 변함없는 것처럼 걔도 그냥 커피 타는 거잖아. 엄마, 그건 민지가 대표님이라고 존칭 쓰는 게 싫어서 그냥 이름 뒤에 님자 붙여서 부르도록 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아는 엄마라면 부모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오히려 대단하다면서 좋아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뭐란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린데도 최소한 민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이 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지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려고 해야지. 고아가 고아지. 이유를 안다 해서 없던 부모가 생겨나기라도 하니 뭐가 달라지냐고.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어떻게든 허점을 감싸 안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나중에 자식이라도 태어나 봐라.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냐 할 건데 뭐래 대답할 거니. 남들은 또 어떻고?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얘나 지금이나 부모 없는 것들한테 늘 붙는 꼬리표가 뭔지 아니? 불쌍한 애란 거야. 부모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애가 지 자식은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 가난만이 되물림 되는 게 아니다. 화목함이나 사랑 또한 되물림 되는 거야. 내 손주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 지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 꼴을 어떻게 봐? 게다가 애들만 힘드니? 지금이야 민지게도 착한 척하고 있겠지만 가족이 됐을 때 무슨 일만 터지면 피해망상도 지고 이기적이게 변할걸? 옆에서 그 투정 다 받아주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네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허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힘들어지니까 참말 말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라. 알겠어? 어휴, 말이 안 통한다 진짜. 그럴 생각도 하질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앞으로 민지랑 관련된 건 아빠랑 얘기할 거야. 엄마가 뭐라 하든 내 마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포기해. 나 돌아갈게. 승호야. 한승호! 포기하긴 뭘 포기해. 당장 헤어지라니까. 어? 엄마 말 안 들려? 엄마가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고아랑은 안 돼. 네 아빠라고 다를 줄 알아. 뺨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이지. 승호야! 며칠 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랬더니 영감탱이가 걱정은커녕 코끼리 같은 궁뎅짝으로 땅 짓누르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무안을 주는 거야 글쎄.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죽겠네. 그게 집사람이 넘어졌는데 할 소리야? 아유, 하여튼간에 영감탱이들 며칠 밥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걸 그냥 넘겼어? 나 같았음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야, 그래도 우리 나이에 장난치면서 사는 부부면 괜찮은 거야. 몇 편내 영감탱이라고 칭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윗집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더니 황혼 이혼한다더라. 이 나이에 이혼은 또 무슨 이혼이냐고. 이 정도 살았으면 계속 사는 거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안 그러니? 세상에 황혼 이혼. 늙은 몸뚱이라도 남자는 옆에 있어야 사는 것 같지.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네 누가 거들떠본다고. 그러게. 나도 우리 집 영감탱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다 죽어가는 양이라도 옆에 끼고 살아야 근근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아유, 세상에 말하는 거 좀 봐. 양끼란다, 양끼. 다 늙어서 이게 웬 주책 맞은 양끼 타령인지. 아유, 조심해, 기집애야. 아유, 떠들다 보니 음료가 떨어진 줄도 몰랐네. 니들도 더 마실 거지? 아유, 그럼 당연하지.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그런가 갈증이 사라지질 않는다. 커피 또 먹으면 밤에 잠 못 자니까 이번엔 과일 주스 좀 먹을까? 이번엔 내가 낼게. 얼마야? 아이고, 돈은 무슨. 여기가 어딘지 벌써 까먹었어? 오줌보 터질 때까지 계속 공짜로 마실 수 있으니까 지갑은 넣어두고 먹고 싶은 거나 말해. 아유, 친구 잘 두니까 이런 데서 공짜로 먹기도 하네. 케이크나 빵 쪼가리 같은 건 안 되나? 아니, 너무 많이 웃어서 그런가 아까 먹은 밥이 벌써 소화가 다 됐잖아. 뭐라도 씹을 거리가 뱃속에 들어가야 얘기할 힘이 생기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 말 한마디면 저기 냉장고까지 통째로 줄걸? 좀만 기다려봐. 뭐라도 달라 할 테니까. 아, 저기요 사장님. 저기 아주머니들이 아까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있질 못하겠어요. 여기 전세 냈나? 계속 눈치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시끄러워지는데 제지를 해주시든가 뭔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맞아요. 다 같이 사용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 어떡해요. 자기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대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최대한 빠르게 조치 취할 테니 화 푸세요. 예, 우리 음료 다 마셨는데 커피 말고 과일 주스 같은 걸로 리필 되지? 그리고 좀 출출한데 케이크나 빵 같은 걸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몇 개 좀 내와봐. 너무 달지 않은 걸로.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리필이 안 되는데요. 리필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커피로만 가능하지 다른 메뉴는 어려우세요. 민지님 지인분들이셔서 아까도 그냥 커피 더 드렸는데 과일 주스 드시고 싶으시다면 새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케이크도 주문하셔야 되고요. 어머머. 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손님이 해달라면 해줘야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니네 사장은 그렇게 장사 안 되니? 사람들 마음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제대로 비위를 맞춰줘야 다음에도 또 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디 가서 안 좋은 소리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 그리고 내가 남도 아니고 민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그렇게 돈을 받고 싶니? 확 잘라버리기 전에 아무 말 말고 우리 자리 알지? 거기로 가져와. 저기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전세 냈어요? 적당히 떠들어야지.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몇 시간째야 지금? 그렇게 떠들이대고 싶으면 댁들 집 가서 떠들라고. 뭐야? 딱 봐도 학생 같은데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한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어쩌자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귓구녕에 줄대기 꽂고 있으면서 뭐가 시끄럽다고 난린 건지. 저러고 다니는 거 부모들도 아나 몰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분이 맞는 말 하셨잖아요. 아까부터 시끄러워서 저희 목소리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직원분한테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리필이라뇨? 요즘 리필해주는 카페가 어디 있다고 행필 부리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마마마,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정도로 우리나라 경찰이 한가한 줄 알아?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신고를 한다 만다 하고 있어. 이런 데 왔으면 서로서로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 눈치 보여서 친구도 못 만나겠네. 여기 사장은 손님 걸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 좋아, 카페지 예전엔 다 다방이었어. 손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다른 손님분들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신 건데 사과는 안 하시고 막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연히 다방과 카페는 다른 곳입니다. 잡술 만큼 잡수셨으면 교양을 가지셔야죠. 손님 연세쯤 되시면 체면 따윈 상관없다 이겁니까?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겨우 몇천 원짜리 커피나 파는 다방 레지년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안 부르짖거리는 거야? 니들이 암만 커피 팔아 장사해도 결국엔 물 장사하는 거야. 알아?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안 된다니까. 하긴 고아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교육이나 제대로 됐겠어. 고아 사장의 싸가지 없는 직원들의 칠 떨어지는 손님들이라니. 카페고 나발이고 가게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없을 때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 부모도 없는 고아란 게 저 사람이야? 사장이면 가게에 상주해야지. 뭐하다가 인제 기어 들어온대. 부모 없는 걸 이렇게 티내고 싶나? 조용히 얘기해. 다 들리겠어. 표정 썩는 거 좀 봐. 아,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부모가 없으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사장이랑 감투까지 썼으니 말 다 했지. 안 그래? 내가 너 없을 줄 알고 왔겠니?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나잖아. 얘 너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니?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말 안 해놨어? 세상에 그것들 다 합해봤자 얼마나 안다고. 음료랑 먹을 것 좀 더 달랬더니 사람을 거지 취급하질 않나. 어디 무서워서 이런 거 돌아다니기나 하겠니? 늙었으면 카페 오지도 말라 이거냐고. 어머님 계속 왜 그러세요? 저 CCTV로도 계속 봤고 직원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온 거예요. 아까부터 제대로 된 돈도 지급하지 않으시고 무료로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드신 것만 해도 7만 원이 넘어요. 여기 다른 손님분들도 많으신데 어머님 계속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대표인지 사장인지라면서 고가 7만 원 갖고 눈치 주는 거냐? 덤탱이 쉬운 가격으로 물장사야 되는 거면서 7만 원은 무슨. 원가 따지면 2만 원도 안 할 것들이. 가정교육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안 배웠니? 학교 안 나왔어? 어머님! 근데 이게 자꾸 아까부터 누구들의 어머님이래. 이 정도 했으면 네가 발뻗을 자리 아니란 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고 남이 장사하는 곳에서 난리치고 싶겠니? 승우한테 백날 말해봤자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가정교육이든 뭐든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게 남자 꼬시는 법은 어디서 배운 건지. 얼마나 여우같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댔음 우리 승우가 꿈뻑 넘어가. 아까부터 가정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 보니 승우한테 고아란 얘기 들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러신 거예요? 고아 주제에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고아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영업하고 있는 가게에서 난동 피울 만큼 고아란 사실이 죽도록 싫으셨던 거냐고요. 그래. 어디 감히 부모도 없는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부모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게 자식을 낳아서 대대로 사랑 주며 키울 수나 있고. 우리 승우랑 사랑해서 결혼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사랑 아니야. 승우는 그냥 네가 고아니까 불쌍해서 호기심이 생겼던 거고 고아라서 잘해주고 싶었던 것뿐이고 너도 부모의 공백을 우리 승우한테서 찾으려 했던 거니까 알겠니? 지금이야 서로 좋아 죽고 못 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냔 듯이 다른 고아들처럼 이기적이게 지만 생각할 거 내가 모를까 봐. 못 배운 애들은 이런 데서 티가 난다는 거야. 너도 배움이 없으니까 고다이 먹도록 이딴 카페에서 사장 감투나 쓰고 물 팔아대는 거잖니? 그게 가당키나 해. 내 아들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넘볼 걸 넘봐야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으니 인제라도 공무원 남자 만나 남자 등골 빼먹으며 살 생각인가 본데? 꿈 깨.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처럼 뻔뻔한 고아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겠어? 내 말 똑똑히 새겨들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승우랑 만난다는 소리 들어오면 그땐 내가 이딴 가게 부셔버릴 거야. 아휴,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저기 혜성님, 정말 죄송한데 이분들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겠어요? 저 가게 정리랑 손님들께 사과드려야 돼서. 그리고 저랑 더 얼굴 보고 있으면 절대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잖아도 경호팀 불러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정하실 것 같지 않아서. 이분들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 좀 나. 이들이 뭔데 나를 끌고 가. 이렇게 내쫓으면 내가 그만할 줄 알고. 야, 너 내 아들 넘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어? 그렇게 남자 만나 결혼하고 싶으면 니랑 똑같은 고아인 남자 찾아. 멀쩡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는 남의 귀한 아들 말고. 알겠어? 알겠냐고. 아이 참 이거 노으려니까. 지금 바뀌잖아. 왜 아직도 팔을 안 놓는 건데? 저기요 아줌마. 적당히 좀 하세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저희 대표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대표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 오히려 멋지고 대단하신 거죠.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그렇게 난동 피우실 거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하시든가요.
저희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아란 거에 눈 돌아서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무시했던 물장사하는 다방인 곳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쇼핑몰마다 입점돼 있는 건 아세요? 그런 곳에 입점하려면 브랜드의 철학과 인맥, 금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줌마 말대로 부모님도 계시질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뭐야? 아휴, 어떻게 했는데? 그만큼 저희 브랜드가 웬만한 사람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단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대표님이 알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흔한 커피 시장 속에 이름 날린 브랜드 창업해 여러 쇼핑몰에 입점해 있게 된 거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저희 대표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 티를 안 내셔서 그렇지 대충 들은 것만 해도 억소리가 날 정도로 재산도 많으시고 저번 달엔 해외 백화점에서도 먼저 입점해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까지 왔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표님 명의로 좋은 외제차에 시세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있다던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그 아파트 출퇴근하기 불편해서 전세 놓겠다 하시다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거기서 살 거라 하셨거든요. 대표님 성격에 생색낼 분도 아니시고 다 남자친구한테 공을 돌리면서 엄청 떠받들며 사셨을 텐데 아들 복을 아줌마가 걷어차셨네요. 뭐야? 5천도 아니고 5억짜리 아파트?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이미 정 떨어지게 진상 부리고 가슴을 후벼 팠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아는 것만 그 정도지 아마 숨은 재산은 더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이 부모복은 없었을지 몰라도 일복이랑 돈복은 끝장나는 분이시거든요. 거기에 노력까지 하시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음. 집에 돌아가셔서 공무원 아들한테 사죄나 하세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으로 박봉받아가며 일하게 됐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죠. 안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가게 찾아와서 대표님한테 고안에 모내대며 행패 부리시면 그때 정말 말로 끝내지 않고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며칠 뒤. 깜짝아. 아직 쇼핑몰 오픈 시간도 아닌데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유, 인재훈이. 아니, 이따 손님 들어오고 하면 또 정신없을 텐데 이것저것 좀 미리 청소해 주려고 왔지. 혼자 하려면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아주 바닥 쓸고 닦고 광을 내놨다. 이런 쇼핑몰 안에만 있으면 바깥 공기도 못 쐬고 갑갑할 텐데 깨끗하기라도 해야 몸에 좋을 거 아니니. 뭐 다른 거 도와줄 건 없고 말만 해. 부담스러우니 이러지 마세요. 사람 불편하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상처 주고 난동 부리기에서 회유 작전으로 변경하시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 승호랑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예? 아줌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로 자란 제가 너무 큰 욕심 부렸다는 거 깨달았고 정리하겠다고요. 그럼 이제 승호든 아줌마든 저랑 다신 볼 일 없는 거니까 제 앞에 더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니다, 민지야. 그런 게 아니야. 헤어지다니 누가 누구랑 헤어져. 내가 지금에서라도 그때 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지 헤어지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날은 정말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헤어지겠단 말은 하지 마렴. 그런 상황에서 혼자 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외제차에 집까지 가고 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기야 여러 가게를 갖고 있는 대표인데 너한테는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 생각지 않겠지만 난 민지 너 정말 대단하고 장하다 생각한단다. 앞으로 결혼해서 살 남자와 자신을 위해 그동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재산을 불려왔단 걸 몰라주고 참. 네? 잠시만요. 저희 직원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집이랑 차 얘기가 왜 나와요? 너도 참 그래서 미리 말을 해주지.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가 승우 지갑 삼아 결혼하려는 건 줄 알았지. 우리 승우랑 결혼하게 되면 네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우리 승우랑 같이 재산을 소유하는 거잖니? 아유, 그럼 난 찬성이다. 뭐가 찬성이라는 건데요? 뭐긴 뭐겠어. 니들 결혼 찬성하겠다는 거지.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 허락할게. 어차피 날짜나 이런 거 상의할 사돈도 없는데 우리만 좋다면 바로 시골려도 되는 거 아니겠니? 아유,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결혼도 그냥 바로 해버리고 나도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게.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며느리 힘들지 않게 가게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밥도 챙겨줄 테니까 시집살이 할 거란 걱정은 하지 말고.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아, 갑자기 이러신 이유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정말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아이고, 그럼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 며칠 뒤 주말. 어머, 연락도 없이. 민지 주말이 더 바쁘다 하지 않았어?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된 거야? 당신, 이리 좀 나와봐요. 내가 얘기했지. 승우랑 만나고 있는 민지. 애들이 서프라이즈로 집에 놀러 왔네. 아, 네가 민지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미리 이발이라도 했을 텐데 귀찮아서 안 갔더니 아이 참. 일단 이리 들어와라.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했다며? 안 했던 거에 사과도 하고. 그거 고맙다고 민지가 만나고 싶다 해서 일부러 일도 빼고 시간 맞는 거래. 엄마도 참. 그렇게 사과하러 갈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엄마 밉다고만 생각했잖아. 아이 참, 그게 무슨 고마운 일이라고. 내가 더 고맙지. 어이구 이놈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아들한테 말해야 돼? 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리 반대를 했나 싶어서.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부모님도 없이 고아로 큰 저를 승우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신다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남들도 저희처럼 결혼하려면 조건이 붙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떠한 조건이라도 결혼할 수만 있다면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전에 말씀하셨던 서류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세요. 나? 얘 민지야. 그건 우리 둘끼리만 알아야지. 나중에 따로 말해도 되는데 굳이 서류를 여기까지 들고 오면 어떡하니? 아유. 어? 아니, 이게 뭐야? 매매 계약서? 얘 민지야, 너 그니까 이게 매매를 하라는 거야? 네, 결혼 허락해 줄 테니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명의 승우로 바꿔달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만 지켜주면 바로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빨리 서류 처리하느라 꽤나 진땀 뺐거든요. 뭐 하세요? 얼른 승우한테 작성하라고 하세요. 아니, 결혼하면 재산이고 뭐고 다 공동 소유가 될 텐데 집을 사가라니? 너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전세 주려 했는데 승우랑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선 그 집에서 둘이 살겠다고 했었다며. 결혼만 하면 어차피 같이 살 집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내고 사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결혼해서 살아도 명의는 제 명의로 살 생각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해서 명의를 승우한테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꽁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상식이 있으면 명의를 바꾸려면 매매를 하는 등 그에 마땅한 돈을 지급하고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매매가 5억 2천만 원 주시면 지금 바로 명의 변경해드릴게요. 어떡하시겠어요?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의는 무슨 명의?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어? 나 다 필요 없다니까. 나 정말로 돈 보고 너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존경심이 들었던 여자니까 이런 여자라면 미래를 함께하면서 서로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행복해지겠다 싶어서요. 도대체 왜 우리 결혼에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건 니네 엄마가 잘할 텐데 왜 나한테 물어봐? 니네 엄마가 친구분들 데리고 와서 이거 리필해달라, 공짜로 줘라라고 하면서 직원들 괴롭히고 몇 시간 동안 전세 낸 데 시끄럽게 떠들어서 손님하고 싸우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게 다 내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더라. 그날 우리 직원들 손에 끌려갔었는데 무슨 말이 오갔던 건지 내 재산에 대한 걸 알았나 봐. 어찌나 그렇게 빠른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날인가? 오픈도 하지 않은 쇼핑몰에 새벽부터 와서는 이곳저곳 광이 나도록 청소를 하고 계시던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과하고 싶어서라더라.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결혼하면 자기 아들이랑 공동재산이 되네 뭐네. 그런 걸 말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며 명의를 달란 말을 하니? 난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길래 가족끼리 다 얘기가 된 건 줄 알았는데 너한테 아무 말 안 했나 보네. 원하는 대로 명의 변경해주려고 매매 계약서까지 들고 왔는데 다들 반응이 왜 그러세요? 빨리 돈 주시고 서명하세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라서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진상을 부려?
그놈의 옆편 애들을 내가 진짜, 다 나이 먹고 모여다니면서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그 옆편 애들이랑 몰려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이 아줌마야. 세상 창피해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앞으로 애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아니, 나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한테 그러냐고. 이러고도 내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아들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일 수가 있냐고. 고아가 뭐? 고아면 어떤데? 부모님 멀쩡히 계시고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나보다도 더 능력 좋고 꿈을 이룬 사람이 민지야. 나보다도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내가 말했지. 부모가 있으면 뭐하냐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모님 가졌을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그게 나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내 엄마가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말과 행동으로 가슴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후벼팔 수가 있지? 도대체 왜? 왜 그런 거야, 왜? 아니, 나는 민지가 돈이 많다니까 그 중에 집 하나 떼줘도 티도 안 나겠다 싶어서. 너 박봉인 공무원 생활로 맨날 기계처럼 일만 하는데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이럴 때 여자 잘 만났단 소리 들어야지. 솔직히 막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와이프 고아라고 하면 좋게 보기나 할 것 같아. 다 동정이 눈빛 보내기 바쁠걸. 아파트 정도는 줘야 남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놔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너를 생각해서. 조용하지 못해. 보자 하니까 둘린 입이라고 뭔 개소리 씨부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쪽팔린 짓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승우 부모면 부모인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한테 상처를 줘. 똑같이 자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야. 못났다. 정말 못났어. 못났다고 이 사람아. 그렇게 행패 부리고 난동부려 됐으면 속 보이는 짓은 하질 말든가. 그렇게 막말했던 사람이 재산이 많다니까 나차 싶었어? 거기가 어디라고 쳐들어가서 사과를 핑계 삼아 집으려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내 집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쪽팔리니까 나가. 당장 나가라고. 재밌네요. 그렇게 고아는 팔자를 타고 태어난 건데 그 팔자가 얼마나 드세겠냐면서 욕심내지 말고 같은 고아인 남자 찾아 결혼하라고 하더니 그쪽 아들 입에서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든 처음에 고아라는 걸 밝히면 선입견을 가질 거고 그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나마 그쪽한테도 많이 노력해서 처음과 다른 눈으로 나 보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했던 게 정말 후회되네요.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알아야지. 결국엔 물장사하는 다방 레지인 주제에 공무원 아들을 탐낸다며 그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짓밟더니 꼴이 참 우습네? 고아로 자라면서 이렇게 자수성가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도 못하는 걸 고아인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물장사로 해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쪽 같은 사람들 보고 아들 팔아 장사한단 건데 그 귀한 공무원 아들 팔아서 뭐라도 얻고 싶으셨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5억짜리 아파트가 갖고 싶음 차라리 아들 팔지 말고 저처럼 물장사를 하세요. 집 살 돈도 없으면서 꽁으로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 갖고 살지 말고. 저기 민지야 왜 이래? 나랑 꼭 끝낼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거냐고. 아니지. 내가 엄마랑 영 끊을게.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끝내면 난 어떻게 살라고. 너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 계속 만나면서 없던 일로 할 순 없어. 그러기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너무 파헤쳐졌잖아. 앞으로 널 볼 때마다 너랑 똑같이 생긴 저 사람 얼굴이 떠오를 테고 그럼 이 모든 게 생각이 날 텐데 어떻게 전처럼 널 대할 수 있겠어. 앞에서 티내지 않는다 해도 혼자 있을 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갉아먹을 거야. 그러기엔 너희 엄마 말대로 어린 시절부터 박복한 팔자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나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끝내는 게 맞아. 아버님께도 죄송해요. 처음 이렇게 뵙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승우가 많이 힘들어하면 잘 다독여 주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린 정말 서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할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승우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길 반복하며 붙잡고 매달렸지만
없던 일처럼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마주한 얼굴에도 애써 감췄던 상처가 벌어지듯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내 자신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엔 없었단 걸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가 날 응원해주고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전 꼭 그래야 되거든요. 제 브랜드 카페는 온전히 제 노력으로 일궈냈으니 내 가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여러 해외에도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한동안은 몰두하려고 합니다. 내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